힙지로, 낡음과 젊음이 기묘한 분위기로 어우러지는 이곳, 을지로에 붙은 별명입니다. 바로 그런 을지로스러운 만남이 여기에 있습니다. 40년차 기술장인과 저 같은 경우는 내가 78년도부터 했어요, 이거요. 3년차 청년 창업가가 만난 겁니다. 창업한 지는 지금 3년 반 정도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청년과 장인들의 운명은 엇갈렸습니다. 세운상가의 안과 밖을 사이에 두고 말이죠. 당신이 몰랐던 우리가 소리 없이 잃어가고 있는 을지로의 역사, 그 벼랑 끝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좀 막연하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바탕에는 이런 도심제조업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창업 초기에 이쪽 을지로에 있지는 않았지만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이쪽으로 와야 됐었거든요.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저희한테는 되게 큰 장점이었고 그게 좀 창업의 큰 동기?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금속 관련된 것들은 이 근방에 있어요. 저는 주로 상구역에서 상구역 분들이랑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84년도는 이제 기술자로 있다가 내가 90년도부터 공장을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이제 골프 같은 게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 물려서 이른다 가지고 이제 시골인데 우리 아버지 뻘 보는 사람들이 배워가서 일본에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퍼져 있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 저 같은 경우는 내가 78년도부터 했어요, 이거요. 78년이면은 42년 되신 네, 거예요, 그러면? 2000년대 노래방 터질 적에 우리 들어가는 거의 노래방하고 나이트 거기 들어간 조명. 예. 아. 그게 우리가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직업이 근데 가면 그거 봐요 맨날 어디서. 그 직업이 그런데 아, 그때는 거의 주말 없이 밤낮 없이 일하셨겠어요. 그렇죠 맨날. 요게 미러볼. 근데 아. 크기가 다 틀려요. 예. 500짜리 있고 300짜리 다 틀려요. 아. 핀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되니까 그리고 아주 어려서부터 배우셨던 기술이니까. 20대죠 20대. 아. 그냥 시제품만 만들 때는 판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니까는 어떻게든 만들면 되는데 창업을 하니까는 그 단가를 어떻게든 맞춰야 되거든요. 당연히 저희는 그 기술이 없고 그 주변에 이제 활동하시는 공장 사장님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청년과 장인은 어떤 사연으로 만나게 됐을까요? 창업하고 3년 반 여간의 시간 동안 작업해왔던 게 외주 작업을 주로 진행을 하면서도 저희만의 제품을 만들고자 했고 전통주를 위한 제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걸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처음 해보는 공정이었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물건이 좀 까다롭더라고 이게 자체가. 그런데 이 친구는 디자인만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잘 몰라요. 몰라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샘플 같은 걸 많이 보여주세요. 이런 금형이 이런 거 있다. 근데 공정에서 그렇게 나오고 금형이 어떻게 나온다고 과정을 다 해주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입니다. 이걸 들고 가면 이 부분은 이 정도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거를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수정해서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굉장히 많은 시제품들을 제작을 했었죠. 하나는 실패해봤어요. 이게. 근데 저것만 이제 하고 있어요. 소주잔하고 막걸리잔만. 막걸리병을 해야 되는데 그게는 금형비가 너무 비싸고 안 맞아요. 이게 타산이. 3D 프린팅 활용해가지고 제작을 많이 하고 공장에서도 그 금형을 수정해가면서 시제품 제작을 해서 최종적인 결과물이 나왔죠. 도심 제조업의 장점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다. 저희가 하고 있는 제품들의 매력이라면은 좀 어디서 딴 데서 흔하게 볼 수 없는 대량으로 찍어서 쫙 깔려 있는 그런 제품이랑 결이 다른. 예. 원래 이쪽 안에 입점돼서 제가 좀 한때는 바빴어요. 몇 년 이게 부도 맞고 그 중산 들으면서 내가 좀 힘들었죠. 파수값이에요. 단가를 못 맞추는. 우리 재료값이에요. 재료값. 반제품 들어오는 게. 대량 생산에 비해서 단가 자체는 상당히 높거든요. 사실 거의 기계를 사용하시긴 하지만은 자동화가 돼 있지 않으니까 공장 사장님들이 직접 이제 힘을 들이셔가지고 작업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도 직접 만들어내는 가치에 대해서 좀 인정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도심 제조업에 대한 관심
관심이랄까?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비자분들도. 그러니까 만드신 것들에 대한 자부심 이런 거는 되게 다들 프라이드 약간 그런 게 있으신 것 같기는 해요. 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그냥 성실히 일했다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이것이 나의 일이라는 소명으로 을지로에 뿌리 내린 세월 30년. 지금은 그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보리 공장 바로 옆에선 초고층 오피스텔 공사가 한창입니다. 2014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 일대 재개발을 전면 중단하고 도시재생으로 전환하겠다 선언했지만 살아남은 것은 오직 세운상가 하나뿐인 상황. 모두 나오십시오. 나오셔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사업 시행 중단! 세운상간의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아몬드 스튜디오는 무사하겠지만 재개발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는 3-2 구역의 삼성 시보리는 당장 내년에도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결국 옛것은 모두 밀고 새로 짓는다는 폭력의 방식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겁니다. 네. 이게 조금 어려운 어렵죠. 네. 지금 안 좋죠, 많이. 왜냐하면 여기 일대가 문무 다 걷고 30년씩 다 있던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뭘 건데. 그러잖아요. 이사 가는 건 이사 가면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는 다 이제 친구들이나 형제 같은 같이 사는데, 근데 하루 돕고 살잖아요,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게 힘들다는 거죠. 저희가 같이 협업하고 있는 그런 재료를 구할 수 있는 뭐 재료상이나 제조할 수 있는 공장들이 다 전부 사라진다 그러면 그냥 여기는 그냥 사무실 정도로만 되지 않을까요? 특수한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게 어느 나라에도 찾기 힘든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노르웨이, 핀란드에서 온 동료들도 그거에 좀 매력을 느껴가지고 같이 창업하게 된 이유도 있고, 이게 사라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 취지가 원래는 리모델링 해가지고 좀 새롭게 한다고 항상 그렇게 주사갔어요. 원래 선물주사를. 근데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2차가 무너지면서 이 상에 들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좀 더. 나가라고. 작년에 나가고요. 지금 올 8월, 7월 말까지 이쪽에 지금 다 비어있잖아요. 지금 막아놨잖아요, 지금. 안 나간 사람도 있어요, 지금 현재요. 갈 데가 없다, 그냥 버티고 있어요, 지금. 그냥 대책 없이 쫓겨나신 분들도 꽤 계시겠어요. 대책 없어도 어차피 어쩔 수 없잖아요. 밀어붙이는데 뭐 힘이 있어요, 우리가요. 제가 느끼는 안타까운 부분은 사장님들가 되게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그분들 세대까지는 좀 어떻게든 할 수 있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건물들 너무 노후해 있고 여기 뭐 금방 무너질 것 같고 여기는 빨리 개발해야 돼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조가 예전에 다 그 성장 기반이었는데 그러니까 명맥을 끊는 것보다 그걸 이어갈 수 있게 좀 제도적인 왜냐면 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떠나신 사장님들이 그러니까 을지로가 그립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안 여기가 하시지. 낫죠. 딱 힘들다고 지금 아무래도. 어쨌든 여길 떠나고 싶지 않으신 거네요. 나는 그래요. 떠나고 싶은 마음 못해. 아마 다 비슷하시겠죠. 그 간절한 바람이 무색하게도 이들은 끝내 밀려나고 있습니다. 사지로 가는 기분이다라는 얘기가 들어요. 죽으러 가는 느낌. 지금 제가 마지막 지금 이사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사하는 기간이 지금 2달이나 지났어요. 여기냐면 될 수 있으면 이 청계천 지역에서 좀 살아보려고. 길게는 500m, 짧게는 200m 내에서 모든 물건이 해결됐어요. 나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떠나버리면 그런 모든 리듬들이 다 깨진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제가 더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이제. 다른 곳에서라면 보름씩 걸릴 일도 자재 조달부터 가공, 유통이 한 번에 가능한 을지로에서만큼은 하루 만에 가능했었죠.
본격적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던 2년 전부터 생태계가 파괴되며 이젠 그 또한 불가능해졌습니다. 중구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물건 하나 하루 뭐 영등포까지 할 수 없는 거리고 그래 이걸 끌고 어디로 가냐고 우리가 한 10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요. 10톤도 나오지. 상인들이 똘똘 뭉쳐서 잘 예. 직원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안 되기를 바랄 뿐이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조합 방식이 아니에요. 만약에 일반 조합법이라고 해도 불가능한 일들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 인가가 난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을 거의 90%를 내쫓았어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타포 같은 거 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지금 창문 하나도 없죠. 그쵸. 이런 걸 예비철거 행위라고 하는데 앞에는 아파트 짓고 있고 여기 네. 철거하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분들 되게 많이 작년에 추정한 거는 저희가 폐업률을 10%를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400가구 중에 40개 정도가 폐업을 했다고 봤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빨리 그 가게를 구하다 보니까 정말 아무 데나 구한 거예요. 2019년 3-1459역의 재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며 이곳에 있던 약 400여 개 업체가 강제 퇴거를 당했습니다. 시행사는 이곳의 상인들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협박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쫓기듯이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세운상가 건너편 LH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임대상가를 지어 상인들을 이주시키겠다고 했죠. 삼성시보리 사장님을 포함해 3-2679역이 있는 업체만 수백여 개가 넘는데 임대상가의 자리는 단 80여 개뿐이었습니다. 결국 2020년 현재 3-79역에선 이미 철거 작업이 시작됐고 불안함을 이기지 못한 상인들은 물레, 신도림, 남양주 등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재개발이라는 게 이 지역의 환경을 개선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거주민이 100% 돌아오는 게 사실은 정상이잖아요. 10%도 안 돼요, 정착률이. 그럼 그게 어떻게 공공사업이에요? 근데 지금도 재개발은 공공사업이에요. 공공성이 하나도 없는데. 언니 내년에 결정 나도 2-3년 갈 거예요. 여기. 왜냐면은 그 보상 처리해야 되고 뭐 하다 보면 한 2년 걸릴 거예요. 2-3년. 그럼 일단 그때까지는 버텨야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는 계속 활동을 해서 보여드리는 게 그냥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기서 가능하다. 여기의 장점들, 그러니까 여기의 존재 이유들, 예.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좀 책임감이 이제는 들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인스타 피드를 도배하는 힙스터 명소로만 알려졌던 을지로의 이면엔 인공위성도 탱크도 두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다 자부하는 도심 제조업 장인들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창업가 청년들이 모여든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죠. 그들의 연륜, 손맛, 노련함에 기대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 오로지 재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이곳 서울. 오늘도 포크레인은 이 공간의 역사를, 그 유구한 이야기를 끊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곳을 전 세계 어디에나 흔히 있는 빌딩 숲으로 바꾸는 사이 서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근본 없이 납작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진짜 여기서 어려서도 나와서 30년, 40년씩 일하는 사람들인데 진짜 이 청계천이라는 데가 6.25 때 판자촌에 있었어요. 산업화를 이룬 사람들이고 여기서 기술 배워서 다 나갔거든. 다 프로공단이나 뭐 포철 뭐 이런 데로 많이 갔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여기로 왔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술들을 총동원해서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그 젊은이들이 거기까지 몇 년 걸려서 도달해야 될 것을 말 한마디 들음으로써 금방 아이들을 얻고 하는 이런 공간들인데 여기 장인들의 그 삶의 그 기술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 많은 기술들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이런 기술들인데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자꾸 도시를 집주인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사용자 중심으로 그 시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도시재생의 핵심이라고 봐요. 어떤 장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서류상에 오른 이름을 우리는 과연 주인이라 이룰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 보낸 시간의 지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주인이 아닐런지요.